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낙수 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시됐었던 경제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낙수 효과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 성장이 중간 이하 계층에도 풍요를 가져준다는 논리입니다. 워런 의원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공동으로 7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35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증가분을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져갔고 나머지 90%의 미국인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되살리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빈부격차의 증가와 최상위 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미국의 중산층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미 조세 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할 수 없게 한 법 때문입니다. 7일 블룸버그 통신과 포브스 등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거주 미국 시민권 포기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854명에서 1,33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분기별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미국은 2010년 역외 탈세 방지와 국외 금융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할지라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간 계좌 잔고 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팩타를 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9년도까지 1,000명 미만이었던 미 시민권 포기 사례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미 연방 국세청 IRS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는 2010년도에 1,534명에서 2013년에는 2,999명으로 늘었고 법이 발효된 2014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는 약 600만 명으로 미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속 국가 중에 유일하게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들로 구성된 일본 전범기 퇴출 시민 모임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미국 우표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우표는 한글판과 일본어판 두 종류로 각각 100장씩 제작됐습니다. 시민 모임 측은 일본어판 우표를 함께 만든 데 대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에게 앞으로 번영과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같이 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번 우표를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두 나라 2세 학생들에게 전달해 평화와 우정을 위한 한일 양국의 편지 교환 운동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우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장로성가단이 6월 7일 오후 6시 프라미스 교회에서 창단 19주년 기념 제1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7일 행사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창립 이래 19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뭉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며 한국과 해외 선교를 위해 열심으로 찬양하는 장로 성가단의 이번 행사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이 포함된 일본 산업시설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협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고 한국 외교부가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일 간의 첫 공식 협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최근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6월 28일에서 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 23개 시설 가운데 7곳이 대일 항쟁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설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무려 57,900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됐고 그중에 94명이 강제 동원 중에 사망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관련 시설의 등재 기간을 1850년대부터 1910년으로 신청해
일제의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북한의 핵시설은 증강됐다고 뉴욕타임즈가 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점점 확장하고 있으며 미 정부 관료들은 숨겨진 다른 시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런 핵 능력 확대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탄두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까지 20개로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일 한미동맹이 최상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미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스 5월호와 6월호에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함으로써 이제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이슈까지 아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안보 협력 지침 확정으로 신미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동맹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지진 참사를 겪은 네팔에서 100만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8일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네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교실 2만 4천 개가 부서졌다며 거의 100만 명의 학생이 돌아갈 학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큰 고르카, 신두팔족, 누아코트 등지에서는 90%의 학교가 파괴됐고 카투만두 등의 온전한 학교도 난민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7,885명, 부상자는 17,803명이며 29만 9천 채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26만 9천 채가 부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내무부는 집계했습니다. 미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8일 법원의 허가 없이는 정보 당국이 일반 시민의 통신 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자유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의회는 미국 자유 법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전날 미국인의 통신 기록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미 2심 법원이 판결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올해 국제 식량 가격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세계 식량 농업기구인 FAO가 7일 전망했습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는 이날 반기 보고서에서 공급 과잉과 운송비 하락 그리고 통화 약세로 말미암은 개도국 수요 감소 탓에 올해 식량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식량 가격이 계속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저소득국의 식량 수입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옥수수와 쌀, 밀 생산이 기록적인 풍작을 이룬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만 이례적으로 많은 재고 탓에 그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쌀값도 지난해 9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세계식량농업기구 쌀값 지수가 지난달 2010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낙농제품 가격과 설탕, 곡물, 식물성 기름, 생선값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이 적도 부근의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8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기후과학자들이 세계가 엘니뇨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호주 기상청도 오는 12일 엘니뇨 발생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중부와 동부의 현재 해수면 온도는 평소보다 1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간 기록으로는 지난 1991년도 이후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지적됩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중남미 지역에는 많은 비를 뿌려 폭우나 홍수를 부르지만 태평양 건너편인 호주에는 가뭄이 들어 농업과 수산업 등의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